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내용은 금융혁명, 과거와 미래의 교차로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현재 금융 시스템의 어떤 답답함,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디지털 금융의 가능성. 그 사이의 흥미로운 지점들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 글을 보니까요, 현재 금융 시스템을 흑백 영화 시대에 비유하거나 은행 업무를 전석으로 소식 전하기에 빗대더라고요. 네. 그 비유들이 아주 인상적이죠. 그렇죠. 이런 비유가 왜 나왔을까? 단순히 낡았다 이런 뜻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금융을 어떻게 경험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저희 목표는 이 글을 통해서 기존 시스템의 한계랑 새로운 디지털 금융이 어떤 변화를 약속하는지 그 핵심을 좀 명확히 파악해 보는 겁니다. 그럼 먼저 지금 우리가 발딛고 있는 현재 금융 시스템의 문제점부터 좀 이야기해 볼까요? 그래서는 이 시스템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나오기 훨씬 전에 아주 예전에 설계된 말 그대로 좀 구식 인프라에 기반한다고 지적해요. 네, 맞아요. 은행 창고 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리거나 복잡한 서류들 뒤적여야 하는 경험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있죠, 있죠. 이 글의 표현을 빌리면 실시간 메신저가 넘쳐나는 시대인데 유독 이 중요한 돈 문제를 처리할 때만큼은 여전히 전서구를 날리는 기분이라는 거죠. 네, 딱 맞는 비유 같아요. 국경 간 송금 같은 거 생각해보면 며칠씩 걸리고 수수료도 비싸고 현실이죠. 네, 바로 그 불편함과 비효율성,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점은 이 글이 단순히 기술적으로 낡았다, 이것만 문제 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가요? 네,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순식간에 물건 사고, 약속 잡고, 심지어 집안에 불까지 켜는 세상에 살면서도 왜 유독 금융에서만큼은 이런 직각성, 편리함을 누리지 못하는 걸까? 이걸 사용자가 자기 금융생활에 대한 주도권, 그러니까 권한을 제대로 갖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거든요. 권한의 부재. 그렇죠. 금융세계가 우리 일상의 다른 영역만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도 않고 즉각적이지도 않고 또 국경 없이 자유롭지도 못하다는 그런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이런 답답한 현실과는 좀 대조적으로 그래서는 디지털화된 미래 금융이 가져올 밝은 청사진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인스타그램에 점심 사진 올리는 것처럼 돈 관리가 직관적이고 쉬워질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데요. 금융세계 역시 우리 삶의 다른 부분들처럼 훨씬 더 연결되고 실시간으로 작동하고 또 세계 어디서든 접근 가능해질 거라는 그런 전망입니다. 듣기만 해도 좀 솔깃한데요.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단순히 편리함, 그 이상이라는 점이에요. 편리함 이상이다. 네, 이 글이 약속하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금융에 대한 통제권을 다시 사용자에게, 구체적으로는 우리 손안의 휴대폰으로 되돌려준다는 개념입니다. 휴대폰으로 통제권이 온다. 그렇죠. 이건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서는 거예요. 금융 접근성, 투명성, 그리고 개인의 권한 강화, 이런 더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변화를 낡은 플립폰을 최신 스마트폰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에 비유하는 것도 바로 이런 맥락입니다. 네네. 단순한 기능 개선이 아니라 사용자 경험과 권한 자체가 본질적으로 전환된다, 이런 의미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앱 디자인이 예뻐지고 속도가 빨라지고 이걸 넘어서서 금융 시스템의 주도권 자체가 사용자 중심으로 옮겨간다는 그런 관점이네요. 맞습니다. 왜 업그레이드라는 좀 강력한 표현을 썼는지 이제 확실히 와닿네요. 그럼 결국 우리는 좀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 이런 메시지로 읽히는데요. 네, 그렇죠. 익숙하지만 좀 삐걱거리는 오래된 방식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과감히 새로운 디지털 시대로 업그레이드를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인 거죠.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단순히 어떤 은행 앱을 쓸까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글이 던지는 질문은 훨씬 근본적이죠. 금융에 대한 통제권을 누가 가질 것인가? 정부는 얼마나 투명하게 공유될 것인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기술을 통해 어떤 사회를 만들어갈 것인가? 이런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는 두 갈래 길을 명확하게 제시하죠. 하나는 여전히 불편하고 좀 폐쇄적인 과거의 은행 시스템으로 이어지는 길. 네. 다른 하나는 개인에게 다시 힘을 실어주고 우리 손안의 스마트폰을 진정한 금융 허브로 만드는 새롭고 개방적인 디지털 시스템으로 향하는 길. 이렇게요? 네,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글을 바탕으로 낡은 금융 시스템의 현실과 디지털 금융이라는 새로운 가능성 사이의 어떤 긴장감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확실히 거대한 변화의 문턱에 서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맞아요. 이 변화의 갈림길에서 그리 강조하는 핵심 원칙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사용자 통제권 강화라던가 탈중앙화, 즉시성 같은 것들, 이런 걸 생각해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만약 이런 원칙들이 단순히 돈 관리를 넘어서 우리가 정보를 소비하고 소통하고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방식, 이런 삶의 다른 영역에도 적용된다면 과연 어떤 근본적인 변화들이 좀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와, 정말 흥미롭고 또 생각해볼 거리가 많은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주제 깊이 탐색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